이 사람의 악재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는데, 자, 이현수 기자, 네. 본인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제 자서전의 일부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에 홍준표 후보가 썼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사실상 절판이 돼서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S대를 나온 하숙집 룸메 친구는 같은 대학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면서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하숙집 동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립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했다라고 했고 결전의 날 밤 12시에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이미 흥분제를 구해준 상태였고요. 결전의 날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에세이에서는 사실상 그 친구가 실패를 했고 알고 보니 돼지 흥분제였는데 수컷에게만 듣는 거더라 라며 그 여학생에게 상당히 핥히고 상처를 입고 왔더라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에세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이건 사실상 성폭력 모의에 방조까지 한 거 아니냐, 이건 범죄가 아니냐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결국 이게 지금 성범죄 모의다. 이 강남, 이렇게 막 비하가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 반응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법조인들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강간죄 방조죄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 바꾸기를 한 건데 정준길 대변인은 오늘 그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죠. 오늘 아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후보와 말이 좀 달랐는데 홍 후보는 아예 자신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조금 덧붙이기 위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이 미안하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사과의 뜻이 없는 걸까요? 거짓말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에서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홍준표 후보의 발언 내용도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그 하숙집에 내가 이거 참 설명하는 게 좀 그거한데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18살 때. 그런데 고대생은 저 혼자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2006년도 있었던 그 책에 이미 기자들한테 그 당시 해명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 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해명 내용을 보면 혈기왕성할 때 벌인 일이다.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 하숙생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다. S대 하숙생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를 옮긴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현수 기자, 네. 누구 해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후폭풍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거? 저는 사실 정준길 대변인이 먼저 시간상으로 봤을 땐 사실 정준길 대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후에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는 오히려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유력 후보가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시 들춰지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 해명과는 좀 다르게 홍준표 후보의 실제로 에세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내용을 보면 S대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책에 기술한 것처럼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책의 내용을 볼까요? 지금 이거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보면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됐다며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가담을 했고 반성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내가 가담하지 않았고 그냥 들은 얘기를 쓴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 상황이 돼서 조금 더 말바꾸기 논란까지도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 후보에게는 이런 논란거리가 한두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뭐 좀 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른바 막말이라고 하는 공격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특유의 너털 웃음으로 대응했던 홍 후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멀리 가지도 않고 최근 것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짜밥 논란 일으켜가지고 밥그릇 다 뺏으셨잖아요, 홍 지사님이. 그거 아직 모르세요? 아니, 참 어이가 없는 토론을 한다.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근데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네. 다른 당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삼을 수 있을 만할 것 같은데 반응 어땠습니까? 뭐 타당에서는 사실상 후보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요. 성폭행 자백범, 강간미수, 공동정범, 홍준표는 사퇴하라. 이제 후보 사퇴까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정의당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탁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 후보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전해드릴 때 홍 후보가 해명을 S대생들한테 들은 얘기다. 하숙집 같이 살던 네, S대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이 S대 상경대 친구들이 우리 지금 경제를 또 쥐고 흔드는 유명인들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밝힌 바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그리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성적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고 여성의 권리를 지키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사회 지금 흐름과 좀 맞지 않는 좀 이슈다, 좀 이런 논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아까 저희가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설명해 줄 때 안철수 후보 TK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 TK 지지율은 확 올랐다라고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것도 어떤 현상일까요? 네, 한 3배 정도 올랐는데요. 홍 후보가 뭐 저희 정치데스크에서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중도표 아예 버리고 보수만 다 잡고 가겠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를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홍준표 후보가 26%로 1등을 했죠. 지난주에 사실상 8%, 지난주에 8%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전주에는 사실상 유승민 후보보다도 더 적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구 경북 표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이 자서전 악재에도 좀 의연하게 대응했던 건 TK 1등 때문일까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발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TK에서 내가 1등을 했답니다. 전주 대비로 3배가 급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무너진 정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대통령 후보 나온 게 기적입니다. 5월 9일 날 초상집의 상주로 끝날지 잔치집의 혼주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내 잔치집의 혼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마다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는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TK 지지율 상승, 이현수 기자 원인은 네.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보수 지지층표가 결국은 돌아서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 후보 역시 보수층에 구애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영남 지역을 찾는데요. 그 보수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 사표를 우려해서 특히 반 문재인 정서까지 겹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어느 정도 홍 후보에게 움직일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북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익산시의 익산 상공회의소 앞에 붙어있던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가로 10m가량의 현수막이 그 여러 군데 가로로 찢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저 사진이죠? 예, 지금 바로 보시면... 저기 그 숫자 부분 2자가 걸려있는 부분에 지금 찢어져가지고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 부분과 기호 부분이 가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찢은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까지 돌았는데요. 현재 들어온 소식으로는 그 민주당의 차량이 실수로 찢은 거라는 그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유세 차량이 지나가다가 위 상단에 걸려가지고 찢긴 거라는데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유세 차량이 높다 보니까 계속 저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유세 차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